샬롬,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온택, 검정고시 중졸 수학 과정을 함께하게 될 데니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졸 수학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클릭하셨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막 기대감에 가득 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나 진짜 중졸 수학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설렘으로 클릭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미 그 과거에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경험을 가지고, 나 수학 싫어. 근데 진짜 억지로 그런 마음으로 클릭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미, 저는 수포자예요, 선생님. 저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요. 저는 완전 문과인가 봐요. 뭐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줍지 않게 위로를 하지 않겠습니다. 막연하게 재밌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반복하면 능숙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시간을 들이고 반복하면 능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많이들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도 적용력도 문제 해결력도 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그러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뿐 여러분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조회 이후에 모든 지부가 동일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외쳐요? 네, 12, 300, 3000, movement, I am 외치고 있죠? I am 마지막에 어떻게 외칩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in God. 아자, 화이팅!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everything is possible.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졸 수학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스리고 지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수학 한번 뚫어가 봅시다. 정말 한번 달려가 봅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먹은 것을 바탕으로 중졸 검정고시 수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졸 검정고시 수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가장 먼저는 잠깐 검정고시라는 체제부터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일반 중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가지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검정고시입니다. 그래서 이 검정고시의 출제 수준은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검정고시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뭐 그 정도는 껌이지 그러면서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손에 놓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평균 60점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중졸 수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졸 검정고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고졸 검정고시는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을 진학할 때 내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졸은 통과만 하면 되지만 고졸은 통과를 똑같이 하더라도 몇 점으로 통과했느냐는 그 점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졸의 경우에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 중졸 검정고시는 수학 문제를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개념을 배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예제 문제 정도 혹은 그런 유형의 기본 문제 정도로의 난이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때 중졸 수학을 통과하겠다 정도의 목표를 두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곱셈을 할 수 있고 나눗셈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중졸 수학을 탄탄하게 준비해야만 고졸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탄탄하게 다져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중졸 수학 검정고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검정고시의 경우에 이제 올해부터 2021년부터 적용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돼요. 또 새로 추가된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올해 꼭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을 점수를 놓치지 않고 맞을 수 있겠죠. 그 개정된 부분을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세로는 이 영역, 수화, 연사, 문자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라는 이런 영역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이 영역은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단원명과도 동일합니다. 이 가로는 이제 그 학년이 써져 있는데요. 보시면 파란 글씨는 여기 보이죠? 파란 글씨는 삭제된 부분, 고등으로 이동하거나 아예 삭제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글씨는 이 중등 과정 내에서 이동이 된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빨간 글씨겠죠. 여기 정비례와 반비례, 그다음에 산전도와 상관관계가 교육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례와 반비례는 이미 여러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산점도와 상관관계라는 것이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추가되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앞으로 이 단원을 다룰 때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올해 처음 생기게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문제에 나올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고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된 내용을 보여줬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아까 우리가 삭제되었던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삭제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회, 여러분 최근에 풀었지요? 10번의 문제를 보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문자화식 파트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있던 연립 1차 부등식은 고등으로 이동되게 되면서 이제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2020년 1회 16번의 문제는 이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함수 파트에서 중3 때 원래 배우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고등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최소값을 구하는 1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같은 유형의 문제를 새로 만들게 된다면, 새로 이번에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최소값 내용이 아니라 뭐 대칭축에 대한 문제라거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겠지요. 네, 이것도 2014년 2회 19번으로 나왔던 원과 비례 문제입니다. 기하 파트의 중3에 있던 원과 비례 파트가 아예 삭제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찾아보지 않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2013년 1회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7번에 보면 아까 보았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최대값 자체를 구하라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값만 구하는 문제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까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검정고시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뀐 단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서 내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옛날 기출문제들을 계속해서 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다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이거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중졸 수학학습의 전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오답 노트 왜 정리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틀린 문제 반드시 또 틀리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답노트를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는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약했었는지 쭉 오답노트를 넘겨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답노트 할 때 그것을 예쁘게 꾸미거나 오리고 붙이고 막 꾸미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많이 틀리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틀리는지를 잘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고의 흐름, 어떤 과정으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생각했고 왜 틀렸는지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오답노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리 방법은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오답노트 용으로 파는 노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연습장도 괜찮고 줄로 된 공책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대신 마련해서 꼭 들어와야 할 부분들, 틀린 이유, 문제, 문제 풀이 과정, 문제에 쓰인 개념, 어디에서 이것을 출제한 것인지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트를 꼭 마련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스스로 풀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제 문제를 강의 시간에 제가 다루면서 적용하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 멈추었다가 먼저 풀고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문제 안 풀어보고 선생님 푸는 거 그냥 저렇게 푸는구나 이렇게만 보면 절대 여러분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지켜봐도 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스스로 먼저 풀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배우기 전에 예습하면 더 좋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배우고 바로 강의 시간 내에 적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약 2주 정도까지는 그래도 잘 기억하는 편인데 2주가 지나면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게 돼요. 그래서 잊혀지기 전에 한 번 더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기억이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돌아가면 다시 내 것이 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공부하다가 막힐 때는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무작정 별표 해놓고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답지를 봐야지 아니면 해설을 들어야지 하지 않고 그 여러분이 고민하는 데에서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좀 생각해보고 이 문제는 무슨 개념을 바탕으로 만든 걸까? 이것은 어떤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해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때 그때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쑥쑥 늘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고민하다 그냥 찍지 마시고 지금 개념을 공부하면서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학습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기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풀 때도 실수를 줄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설명하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학습의 효율성이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 시청각 자료를 듣는 것, 서로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 서로 수업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서로 학습의 효율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설명해주는 게 훨씬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똑같이 30분을 투자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훑어본 것과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공부한 것은 정말 그 내용이 남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남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설명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도 보이게 되고 내가 스스로 설명하면서 더 정리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수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그 집중력과 또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앞으로의 강의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강의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개념과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것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모든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달라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 혹은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수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는 수업 시간에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예제 문제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 전부 다 풀어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를 풀어보고 스스로 그 문제들을 풀어본 다음 채점을 해서 여러분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마치기 전에는 그날 배웠던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검정고시 중졸수학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IM 5대 강령을 외치지요. 그 5대 강령 마지막 5에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성을 겸비하자, 인격을 겸비하자, 실력을 겸비하자, 복음을 전파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영성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영성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과 그리고 나아가서 실력을 가진 모든 학생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땅은 진리 전쟁입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서 싸우는 이 가운데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정말 실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군사가 되어야 해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을 깨달으며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나아가서 열방 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